친정엄마 환갑 잔치 날이었습니다. 가족들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날이었고 엄마도 은근히 설레하셨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시간 친정이 아닌 시댁에서 제사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부엌에는 기름 냄새가 가득했고 환풍기를 틀어도 쉽게 빠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전을 부치고 있었어요. 명태전도 굽고 동그랑땡도 뒤집고 호박전도 하나씩 접시에 담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수도 없이 해온 일이었습니다. 눈 감고도 할 수 있을 만큼 익숙한 일이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은 손끝이 자꾸 떨렸습니다. 누가 뭐라고 한 것도 아니고 억울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마음 한구석이 자꾸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런지 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 순간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평소처럼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전을 한번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이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길지도 않은 말이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웃고 넘겼을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뒤집개를 내려놓고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내 친정엄마 환갑인 거 알지? 남편은 별일 아니라는 듯 대답했습니다. 알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쩔 수 없다. 20년 동안 참 많이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입원하셨을 때도 그랬고 엄마 생신 때도 그랬고 조카 돌잔치 때도 그랬습니다. 늘 친정 일에는 어쩔 수 없다는 말이 따라붙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시댁 일에는 단 한 번도 어쩔 수 없는 적이 없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제 마음을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시댁이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집안이라는 걸요. 제사도 많고 명절도 꼭 챙기는 집이었습니다. 남편도 결혼 전에 솔직하게 말했어요. 우리 집은 제사가 많아. 좀 힘들 수도 있어. 괜찮겠어. 그때 저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혼하면 다 그런 줄 알았거든요. 시어머니도 처음에는 저를 잘 챙겨주셨습니다. 음식 만드는 법도 알려주시고 힘들지 않게 쉬엄쉬엄 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시절에는 힘들어도 보람이 있었어요. 내가 이 집 식구가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모든 게 너무 당연해졌습니다. 결혼 5년 차 되던 해였습니다. 친정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그날도 제사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환자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가족분이 오셔야 합니다. 저는 바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대.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내일 제사인데 음식 준비는 어떡하고. 저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제사 준비를 마치고 다음 날 병원으로 갔습니다. 병실에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주무시고 계셨고 엄마는 혼자 의자에 앉아 계셨어요. 엄마는 저를 보자마자 웃으셨습니다. 딸아, 안 와도 됐는데.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참 먹먹했습니다. 엄마는 늘 그랬습니다. 한 번도 저를 힘들게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친정 조카 돌잔치 때도 그랬습니다. 시댁 제사와 날짜가 겹쳐 저는 결국 가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진을 보는데 저만 없더라고요. 엄마 생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친정 식구들은 식당에 모였고 저는 차례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영상통화로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바쁘지? 괜찮아. 다음에 보자. 그 말이 왜 그렇게 미안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저는 계속 참았습니다. 그래야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다 올해 초 엄마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딸아, 올해 엄마 환갑이다. 오빠가 식당 예약했는데 너도 꼭 와야 한다. 엄마 목소리는 정말 밝았습니다. 그런데 날짜를 듣는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지 기일 전날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환갑이 그날인데 이번 한 번만 조정하면 안 될까? 남편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 제사는 날짜 못 바꿔. 당신도 알잖아. 저는 다시 말했습니다. 환갑은 평생 한 번뿐이잖아. 그런데 남편은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도 그날 하루뿐인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쉽게 잠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우리 집 제사는 날짜를 못 바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결혼한 지 20년이 지났는데 왜 아직도 우리 집이라는 말이 낯설게 들리는 걸까? 왜 나는 늘 한쪽을 포기해야만 했을까? 그날 밤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집 안은 조용했고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러다 결국 엄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나 환갑날 저녁은 못 갈 것 같아. 제삿날이랑 겹쳐서.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딸아. 너 바쁜 거 엄마가 알지. 낮에 오빠랑 밥 먹으면 돼. 엄마는 또 괜찮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는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했는지. 그래서 더 미안했습니다. 제삿날 아침 저는 새벽부터 일어났습니다. 고기 핏물을 빼고 나물을 데치고 탕을 끓이고 전을 부쳤습니다. 손은 익숙하게 움직였어요. 20년 동안 해오던 일이니까요. 하지만 마음은 계속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엄마는 뭘 하고 계실까? 식당에 가셨을까? 환하게 웃고 계실까? 아니면 내 생각을 하고 계실까? 그런 생각을 하다가 눈물이 뚝 떨어졌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이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전을 보더니 말했습니다. 전이 좀 덜 익은 것 같은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속 무언가가 무너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아온 걸까? 한 번쯤은 내 마음도 먼저 봐주면 안 되는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내 친정엄마 환갑인 거 알지? 남편은 대답했습니다. 알지. 근데 어쩔 수 없잖아.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마음을 꺼내 보였습니다. 20년 동안 제사 한 번이라도 빠진 적 있어. 당신은 당신 집 제사는 못 바꾸면서 왜 내 친정 일은 늘 어쩔 수 없는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다시 전을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기름 튀는 소리 사이로 눈물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식구들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혼자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 친정엄마 환갑이지. 저는 놀라서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는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왜 진작 말 안 했니? 나는 몰랐어. 알았으면 날짜 조정했을 텐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참고 있던 감정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에서 행주를 가져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야, 어서 가봐. 엄마 기다리시겠다. 여기는 내가 할게. 친정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오빠 가족은 돌아가고 엄마는 혼자 거실에 앉아 TV를 보고 계셨어요. 환갑날 밤인데도 혼자 계신 모습이 왜 그렇게 마음 아프던지요. 엄마는 저를 보자 놀라며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왜 왔어? 제사 있다며.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환갑인데 내가 와야지. 그리고 엄마 옆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참아왔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졌습니다. 저는 엄마 손을 붙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는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딸아, 그동안 고생 많았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생각해보니 제가 원했던 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번쯤 누군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제 편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제 마음을 가장 먼저 알아준 사람은
남편이 아니라 시어머니였고 마지막까지 저를 안아준 사람은 엄마였습니다. 아마 저는 평생 그날 엄마 손의 온기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시댁과 친정 사이에서 혼자 마음앓이 했던 적 있으신가요? 그때 여러분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